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뉩니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즉,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금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은 기본 재산을 적립해두고 이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보수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학술, 종교, 자선,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재산의 운용 수익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기본 재산의 50%를 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 재산의 80%까지 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 사용 확대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재산의 80%까지 목적 사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라도 복지 포인트를 도입하거나 하청 파견업체 근로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경우 80%까지 목적 사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20%만 기금에 적립되며 기업이 기본 재산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받을 때마다 그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1억 원을 출연하면 그중 8천만 원까지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기본 재산으로 귀속되었지만 현재는 남은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활용. 운영재산과 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이는 선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수익은 100% 선금산입이 가능했지만 기타 수익은 50%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적립된 20%의 기본재산은 일정 한도까지 유지되며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제한 없이 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주택 마련, 우리사주 취득, 전세자금 대출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해 대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비비를 제외한 기본 재산 총액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어려워져 급여가 연체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 미지급금 명목으로 기본 재산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미지급금 지급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50%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50%는 협력업체나 퇴직 근로자를 위한 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처럼 기본 재산을 단순히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외부 출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대기업원청이 협력업체 및 파견 근로자의 복지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년 2억 원 한도로 지출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매년 2억 원 한도로 출연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대기업이 출연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선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 설립 후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로 출연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경우 매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기금을 설립할 경우 기본재산의 9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동기금에 사업주가 직접 출연한 금액에 대해 3년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금 지급합니다. 대기업이나 도급업체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 심사 점수에 따라 지원 배제, 신청 금액의 50%, 75%, 100% 이내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평균 복지비의 50%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3년 이내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특수관계인일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목적에 사용하여 반환 결정이 난 경우 등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럼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용 지원, 체육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생활원조 경조비, 건강검진, 학자금 등. 단,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등기 및 세금 관련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최초 출연 시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기본재산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 사항은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출연금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0.2%이며 최저한세 11만 2,500원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보다 적정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기금의 운영 상황을 보면서 추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접수기간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기금법인 정관, 사업계획서, 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공동기금 출연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서약서, 체크리스트 등입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기금법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시 유의할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도를 잘못 활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적사업비 사용 비율 준수 기본재산에서 80% 또는 9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업이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 위반 시 목적사업비 초과 사용분이 사업주의 임의 인출로 간주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업주 간 특수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영 투명성 확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금이므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계를 점검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 해산 시 재산 처리 문제. 만약 기금을 해산하게 된다면 자녀 재산을 임의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방식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원금 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